대구박물관이 6월 연기 20주년입니다. 이틀 후면은 딱 20돌 행사가 가야 되는데요. 이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구박물관에서 가장 고민했던 게 과연 대구박물관이 20년을 버티면서 대구에 뭘 하나 남기고 가느냐. 그것은 대구의 정체성과 관련된 전시를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달성윤력은 대구라고 하는 지명이 탄생되게 된 출발점입니다. 바로 달성윤력이 대구의 모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달성이 대구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구박물관의 의지였습니다. 사단법인 대구박물관을 위해서 제가 남은 여생을 최선을 다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 기념된 이 자리에서 이 추운 날씨도 와주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저희 마음을 읽으셔서 사단법인 국립대구박물관을 앞에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보상드리면서 인사해 바랍니다. Is it time for my wings? I always thought I'd be flying by now. 보시면 대구 분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하얀색 화살표 쳐진 부분이 바로 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항공사진상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달성인데요. 현재 성곽은 남아있고 성곽 남쪽과 서쪽에 있던 고분군들은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요. 1923년도 당시의 지적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고분군의 위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달성공원의 남쪽과 서쪽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어서 토성과 이제 고분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떠올려 보시면 경주에 월성이 있고 그 북쪽편에 이제 적성 목각분으로 된 대형 고분들이 위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 같은 경우도 달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있고 그 인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14년도 달성 동쪽 지금의 달성공원의 정문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달성공원의 정문인데요. 그 동쪽 문을 이제 촬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제 성벽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이 윗부분에 조그마한 지붕이 보이는데요. 이 지붕이 바로 대구 신사의 지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일제강점기가 진행되면서 달성공원 내에 대구 신사가 조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달성이 일부 이제 파괴가 되고 그 일환으로 이제 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수습된 유물들이 바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914년도와 17년도에 걸쳐서 조사가 되는데요. 이쪽이 이제 1914년과 17년도에 이제 조사된 분량들이고 이쪽은 이제 1917년도에 달성 동쪽 이제 지금의 달성공원 정문 바로 북측 성벽 단면을 조사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동물뼈도 출토가 되었고 바다 조개들도 이제 출토가 되어서 실제 이 출토 유물들을 가지고 대략 한 2세기에서 3세기 단계의 어떤 대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먹거리 이런 것들도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부분은 피조개라든지 전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바다에서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물에서 서식하는 조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제 바다 해안 지역과 내륙에 위치한 대구 지역이 어떤 식으로든 교류가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러한 이제 바다 조개의 껍질들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패류들은 이제 지금과 같이 운반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대구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는 염장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당시 이제 식생활 문화에 있어서 염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작은
조개 껍질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1917년도에 대구 지역 달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지도이고, 바로 우측에 보시는 것이 23년도의 지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1917년도 지도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천왕당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지도를 보시면 시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은 저수지를 메우고 이제 들어선 셈인데요. 아마 저수지를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흙과 돌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 알고 당시 대구 인교동, 지금의 인교동인데요, 거기에 거주하던 강흥주라고 하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그 고분 같은 경우는 봉분이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봉분 속에서 많은 흙과 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봉분을 허물고 그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는 동시에 봉분을 허물은 흙을 가지고 저수지를 메우는데 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성 고분군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유물들이 강흥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된 고분 안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당시 파괴되었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이제 유물들을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그러한 면들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떤 대구의 도시화 과정에서 이제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지금의 위치에 시장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고분군들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유물들이 이제 유출이 되게 되고요. 대부분의 유물들은 이제 토기류들인데요. 다른 달성 고분군을 발굴해 본 결과 금공품, 이제 뭐 금귀골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착장하는 장신구류들이 적어도 한두 점씩은 각 고분마다 다 출토가 되었는데, 유독 이제 이 고분들에서는 그러한 유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토기 같은 경우는 거의 회수가 된 것 같지만, 금귀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각종 이제 금은으로 만든 장신구류 같은 경우는 아마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유물 가운데서는 토기류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달성 고분군의 일부가 파괴가 되고, 강흥주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집요한데요. 강흥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계획이 고분을 허물고 택지를 개발하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저수지를 메우는데 파는 계획이었는데, 택지 개발도 중단이 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흙도 팔 수 없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총독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가 강흥주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근무하던 오가와 게이키치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임야를 구입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분에 대한 보존 조치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고분을 전부 발굴 조사한 다음에 그 임야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개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당시 이제 경상북도청에서도 대구시가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 고분을 현상 그대로 보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조선총독부에 발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1923년 10월 하순경부터 본격적인 조선총독부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보실 유물들이 바로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온 유물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어깨 부분에 이제 그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갑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각 부위별로도 이제 갑옷을 만들게 되는데요. 금동으로 만든 갑옷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이 이런 식으로 출토가 되었고, 34호분에서 주목되는 유물은 이건 이제 말띠 꾸미개라고 하는 말 장식품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유물에서 일본에서 서식하는 조개의 흔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가이라고 하는 조개가 바로 위에 있는 조개인데요. 저 조개를 붙였던 흔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경주 지역을 거쳐서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일본에서만 서식하는 조개류가 대구 지역의 고분에서 일부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달성 고분군에서 중심이 되는 고분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37호분이고 하나는 55호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금동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무덤에서 두 개의 금동관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한 명의 주인공에 한 명의 관이 이제 묻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발굴될 당시의 모습인데요. 두 개의 관이 겹쳐진 형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관은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거에 비해서 우측 것이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는 급격하게 커지거나 그러지를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계에서 해석하기는 이런 금동관의 이제 형태가, 그러니까 한자로 날출자, 매산자가 이제 위아래로 붙어 있는 날출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관들은 주로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지역에서만 출토가 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관들은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경주에서 만들어진 관이 대구 지역의 지배자에게 하사되었던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 사람에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차를 주면서 관을 이제 하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우측에 보시는 관이 보다 일찍 조금 하사된 것 같고, 지금 좌측에 보시는 관은 그보다 조금 뒤시기에 이제 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공이 두 개의 관을 가지고 묻히게 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주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한 주인공이 복수의 관을 가지고 매장되는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편인데요. 그러한 이제 드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달성 고분군의 37호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37호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저희가 이제 재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유물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당시에 이제 사용되었겠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한번 추정 복원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달성 유적을 발굴 조사하던 1923년 어간의 이제 사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굴 조사 장면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의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 있는 사진들이 그러한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 이제 달성 고분군의 발굴을 주도했던 노모리 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장을 입고 있죠.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일반 발굴 인부들로 동원됐던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노모리 켄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 한복을 입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구도를 설정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인 이제 그 발굴 주도자들이 그러니까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있고 그 아랫부분에 조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발굴 과정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인물들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접하게 되면 이제 보다 선진적인 문물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발굴 당시의 사진들도 그러한 의도 속에서 촬영되었다는 점들이 바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달성에서 사진을 찍어 봤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와 연계를 해서 사진 공모도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작품을 출품하신 분들은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은 이제 달성공원의 명물인 거인 아저씨입니다. 그 달성공원의 수문장을 한 20여 년 이상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키가 2m 25c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디 놀이공원에 가면 마스코트하고 같이 사진 찍는 것처럼 달성공원에 가면 꼭 이 거인 아저씨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달성공원에 갔다 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고인 아저씨의 막내 아들이 이제 소장하고 있던 가족 사진들을 출품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일에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달성이 이제 기능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진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 전시장별로 출토된 호분별로 유물을 배치를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유물은 이제 5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 귀걸이라든지 관식, 뭐 허리띠 이러한 종류의 이제 착장품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토기류들이 이제 출토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장은 59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흥미로운 거는 가운데에 위치한 관모입니다. 관모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이제 장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신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뭐 그러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비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제 꾸미개인데요. 저러한 형태의 꾸미개들은 별로 출토된 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분명하게 출토 지점이 확인된 예들은 한 3점에서 5점 정도, 5점 내외 정도가 될 정도로 희소한데요. 그 중에 한 점이 바로 59호분에서 나온 이 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식들은 창녕 교동고분군에서 같이 확인이 됐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59호분의 어떤 주인공과 창녕 지역의 어떤 관계들, 뭐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전시장은 50호분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토기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발굴 당시의 사진인데요. 토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 안에 밀집해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덤 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양가 쪽은 토기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거의 비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철제 유물 몇 점만 놓여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량의 토기를 부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쫙 까는 것이, 토기를 이제 뭐 그냥 특정 공간에만 밀집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 50호분의 부각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만 유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순장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간상으로는 2명 정도의 사람이 이제 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양쪽에 토기를 가득 부장하고 가운데는 순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기를 가득 부장하는 것들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무덤 안에 넣는 유물들을 이제 뭐 무덤에 묻힌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갖고 가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고, 이 토기 안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이 좀 채워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대호 안에서는 이와 같은 곡물류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기 안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뭐 이제 제사 같은 것들을 지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음식물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렇다면 피장자를 위한 공원물 같은 것들로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자체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정도의 곡물이 되니까 시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뭐 이 곡물이 이제 벼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삼국시대에 출토된 토기 안에서 이와 같이 곡물류가 출토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 이제 희소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55호분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그래서 이 원형 공간 안은 약간의 무덤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저희가 전시를 연출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장자가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걸이가 위치를 하고 있고 윗부분에 다양한 색깔의 구슬이 출토가 되었는데 바로 이 구슬들입니다. 보시면 양쪽의 귀걸이보다 윗부분에서 구슬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작은 유리구슬들은 목걸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55호분 같은 경우는 목걸이가 아니고 이미 이제 귀걸이보다도 훨씬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장식하는 그와 같은 이제 머리 장식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지노키라고 하는 고분, 나라 지역에 있는 고분 같은 경우도 이제 피장자의 머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형태의 머리 장식품이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유리구슬들도 저희는 머리를 장식했던 그와 같은 장식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고분의 주인공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귀고리가 여러 점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리 형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굵은 고리 귀고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저런 굵은 형태의 굵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귀고리들은 주로 여성들이 이제 묻힌 무덤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고리가 출토되었다는 점, 또 머리 부분에서 이제 화려한 어떤 구슬들로 이루어진 장식품이 출토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55호분의 주인공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화려한 대도가 출토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두 자루의 칼이 합쳐져 있는 쌍둥이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쌍둥이처럼 생긴 형태의 칼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예는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유물이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에 가장 메인 유물로 이 장식 대도를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장식 대도 자체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이제 가지고 무덤에 묻혔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이 금동으로 만든 화려한 이제 빛깔을 내는 말 갖춤 장식들도 같이 출토가 되어서 아마 달성 고분군에 묻힌 피장자 가운데서는 가장 위계가 좀 높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23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했던 발굴 조사가 종료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달성 고분군을 전체를 발굴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보시면 저렇게 조금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발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고분들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도굴되는 고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의도치 않게 허물어지는 고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30년 5월에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고분이 이제 훼손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유물들이 그 고분 안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밭을 경작하던 사람이 고분에 있는 유물을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고분을 훼손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실제로 대구 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허위였던 것으로 이제 확인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에 해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이제 지불하고 대신 유물은 조선총독부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유물들이 바로 그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은 어느 고분에서 출토되었는지가 거의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5호분에서 출토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당시 출토된 유물들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 목록을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까 고이즈미 아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시기에 대구에 내려와서 달성 고분군 65호분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걸 단서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유물들이 65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라고 하는 점들을 새롭게 밝혀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 이제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은으로 장식된 환두대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철기류와 토기류들이 출토된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광복이 된 이후에도 달성 고분군에 대한 흔적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달성공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달성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지점에서도 고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1990년대 말과 2000년도 중후반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들이 그때 조사되었던 유물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1923년도에 지표상에 봉분이 남아 있었던 지점을 제외하고도 그 주변 지점에서도 꾸준히 이런 식으로 무덤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산동과 내당동에서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약 80여 기가 넘는 고분이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아마 그 이전 시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무덤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 시가지에 위치한 고분 못지않게 밀집된 분포도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달성공원의 남쪽과 서쪽 지점에 고분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산동과 내당동 지역들은 지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조금 드뭅니다. 대부분은 단독주택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그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조사를 진행해 보면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고분의 흔적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바로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했던 이와 같은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보면은 보다 더 많은 고분들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달성 고분군이 많이 파괴되기는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고분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부각을 시켜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때 유물을 제외하고 근래에 발굴된 유물들도 비교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패널 속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대구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것도 바로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일제강점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달성 고분뿐만 아니고 다른 지점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중간 결과물 정도, 중간고사 정도에 해당하는 답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성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지점에서 출토되었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유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이와 같은 유물들을 조사하고 정리를 해서 지금 이와 같이 비어있는 받침대 위에 이렇게 정리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시장 안에 이와 같은 빈 받침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끝이 아니고 이 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조사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립대구박물관의 의지를 담아서 이와 같이 빈 받침대를 과감하게 전시장 안에 넣어서 이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상물을 함께 그 코너를 만들어서 달성 유적이 발굴되는 과정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이해를 돕고자 이런 식으로 영상물을 활용을 해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